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인연이란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동시에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젊었을 때는 수많은 인연들이 평생 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관계들이 자연스럽게 끊어지고 새로운 관계들이 맺어지고 그렇게 우리의 인연 지도는 계속해서 변화해 갑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항상 내가 먼저 연락해야 하고 내가 약속을 잡으려 노력해야 하고 내가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애써야 하는 그런 불균형한 관계 말입니다. 이런 관계를 끊어야 하는 진정한 이유, 그것은 바로 자기 존엄성의 상실 때문입니다. 얼핏 보면 단순해 보이는 이 문제는 사실 우리 삶의 본질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한 게으름이나 바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삶에서 우리가 어떤 우선순위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바쁘다는 말은 더 이상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시대에 짧은 메시지 하나 보내는 것은 단 1분도 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잊혀도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배고픔을 느끼고 목이 마르면 자연스럽게 물을 찾듯이 진정으로 누군가를 소중히 여긴다면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떠올라야 합니다. 이런 불균형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다 보면 우리의 자존감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되자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그들의 바쁜 일정을 배려하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자신을 부정하는 목소리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매력이 없어서일까?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서일까? 내가 귀찮은 존재일까? 이런 의문들이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고 평가절하하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패턴이 다른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한 사람과의 불균형한 관계를 받아들이다 보면 점차 다른 관계에서도 이런 불균형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마치 독이 퍼지듯이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가 왜곡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도 끊임없이 소모시킵니다. 상대방의 연락을 기다리는 시간, 언제 연락이 올지 휴대폰을 수시로 확인하는 순간들, 연락이 없을 때 느끼는 허탈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관계의 폐해는 더욱 커집니다. 젊었을 때는 수많은 인연들이 있었기에 한두 사람과의 불균형한 관계가 큰 상처가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관계의 숫자는 줄어들고 각각의 관계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이런 관계는 마치 물이 새는 양동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을 부어도, 즉 아무리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결국에는 비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쏟는 관심과 애정, 시간과 에너지가 모두 한쪽으로만 흘러가버리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런 불균형한 관계는 우리의 다른 소중한 인연들을 만날 기회조차 빼앗아갑니다. 한 사람을 기다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우리 주변에 있는 진정으로 소중한 인연들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양이 아닌 진리 관계입니다. 수많은 지인보다는 한 명의 진정한 벗이 더 소중합니다. 형식적인 만남을 이어가느라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진정으로 서로를 생각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시간과 마음을 투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진정한 관계란 마치 거울과도 같습니다. 서로를 비추면서 각자의 모습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것. 하지만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흐린 거울과 같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점점 더 왜곡되게 보게 됩니다. 더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느껴졌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시간을 누구와 함께 보내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낭비가 아닌 손실입니다.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아무리 공을 들여도 결코 단단한 관계를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런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향한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관계의 단절이 아닌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자 더 나은 관계를 향한 첫걸음인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우리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심각합니다. 마치 방치된 정원에 잡초가 자라나듯 우리의 마음속에도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밤 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홀로 있는 시간, 문득 떠오르는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왜 나한테는 연락하지 않을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나는 정말 이렇게 무가치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들이 끝없이 이어지면서 불면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들은 마치 독버섯처럼 우리의 다른 영역까지 침범하기 시작합니다. 직장에서의 자신감도 떨어지고 다른 인간관계에서도 위축되며 심지어는 일상적인 결정을 내리는데도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은 우리의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며 만성적인 피로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불균형한 관계를 끊어내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허전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래 신었던 불편한 신발을 벗었을 때처럼 어색하고 낯선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선명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며 하루를 낭비하지 않게 되고 스스로의 가치를 타인의 반응에 맞추어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특히 아침 시간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창밖의 날씨를 바라보며 오늘 하고 싶은 일들을 계획하고 진정으로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에너지 수준도 놀랍게 변화합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기다리고 실망하고 애태우는 데 감정을 소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절약된 에너지는 우리 자신을 위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미뤄두었던 취미 생활을 시작할 수도 있고 새로운 배움에 도전할 수도 있으며 운동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을 기다리느라 놓쳐왔던 수많은 기회들이 이제는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관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관계가 있다, 없다의 차원을 넘어서 그 관계의 질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와인 감정가가 와인의 깊은 맛을 느끼듯 우리도 관계의 진정한 가치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안목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인연을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웠지만 이제는 한 번의 만남이 우리 인생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만큼 관계의 선택이 더욱 신중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란 마치 오래된 나무와 같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보다는 깊이 뿌리내린 신뢰가 중요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단단해지며 서로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는 결코 일방적일 수 없습니다. 한쪽이 계속해서 물을 주고 가꾸어야 하는 화분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자양분이 되어주는 건강한 숲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숲을 만들기 위해서는 때로는 과감한 가지치기도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는 더욱 특별한 능력이 생깁니다. 바로 시간의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느껴졌기에 불필요한 관계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큰 문제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한 번의 만남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 우리의 귀중한 시간을 투자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우리는 마치 오랫동안 메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해방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불필요한 기다림과 실망, 자책에 써왔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워진 공간에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취미 생활을 시작할 수도 있고, 잊고 있었던 오랜 친구와의 관계를 다시 돈독히 할 수도 있으며, 새로운 배움에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관계의 질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더 이상 형식적이거나 의무적인 만남이 아닌 진정으로 서로를 생각하고 이해하는 관계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마치 밭에서 잡초를 제거하고 나면 건강한 작물이 더 잘 자랄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진정한 인연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코 우리가 애써서 만들어내거나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정원의 꽃과 같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충분히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진정한 관계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마치 흔들리는 나무에 새가 깃들지 않는 것처럼 자신의 가치를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건강한 관계는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그 시간을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에 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오래된 꿈을 이루거나 진정한 친구를 만나는 일에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관계의 양이 아닌 질입니다. 수백 개의 연락처보다 단 한 명의 진정한 벗이 더 소중합니다. 수많은 모임보다 한 번의 진심 어린 대화가 더 가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는 결코 일방적일 수 없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과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결코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승리입니다. 우리 자신을 향한, 우리의 가치를 향한,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승리인 것입니다.